사실 그날 그 수상 소식을 접하게 된 거는 아침이었어요. 아침인데, 제 꿈에서도 어떤 그런 비슷한 장면을 꿨는데, 또 전화까지 또 받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놀랬죠. 놀랬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 수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의 방식에 대한 어떤 믿음, 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어떤 뭐 고마움이라든가 또 상에 대한 일종의 그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총체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시를 열면서는 조금 더 저의 작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더 갖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의 작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대기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어떤 역사라든가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표현한 어떤 큰 대작을 포함해서 뭐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라든가 또 물성에 대한 재해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지금의 작업으로 이게 옮겨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 대구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적 토카타라고 하는 작업은 뭐 타이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주라든가 뭐 시간의 속도, 또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질주하는 듯한 어떤 시간의 속도를 그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사실 그 작품의 동기는 할머니하고의 대화였어요. 근데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 또 역사를 살아낸 한 인간으로서의 할머니, 그리고 질풍노도의 어떤 그 빠른 시간의 속도 속에서 어떤 인간의 슬픔이라든가 또 역사를 온전히 받아내는 그 무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적화되어 가고 어떻게 사건화되어 가고 또 그런 사건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의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역사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품의 사이즈가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m 가까운 작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팬데믹 으로 온 세계가 락다운 된 그 시기에 이제 노르망디에서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뭐 어디 여행 갈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완전히 락다운 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또 사망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 저한테는 어떤 신문을 태우는 작업을 거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태우고 또 그 신문이 타는 작업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내는 작업. 근데 이번에 대구미술관 공간을 보면서 저는 그 신문지 작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 타는 장면을 거의 300호 되는 사이즈로 크게 확장하게 되면은 신문지가 타는 어떤 그런 소재 자체가 단지 신문이 타는 장면이 아니고 하나의 풍경화 속에 들불이 나는 듯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현재를 기록하고 또 사라지는 이쪽의 존재지만 거기에 불이 남으로 인해서 더 격렬한 하루 혹은 격렬한 시간
어떤 그런 걸 유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의 소멸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또 다른 풍경의 개념을 연상하게 돼요. 그래서 다 탄 장면 같은 경우 완전히 소멸한 풍경도 이제 300호 작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풍경 연작으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 제가 작업했던 어떤 분수 작업하고는 굉장히 많이 결이 다른 작업이 된 거죠. 그 전에 작업은 일종의 어떤 풍경적인 요소로서의 분수였다 하면은 이번 작업은 조금 더 어떤 존재론에 가까운 분수 작업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보냈던 편지를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전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편지를 보내는 작업과 이 분수를 작업해내는 것이 굉장히 연동이 됐던 것 같아요. 분수가 이 물에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획을 긋는다든가, 분수가 뿜어 올라가서 어떤 이 사라지고 있는 소멸의 풍경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소멸의 격렬함이라든가, 소멸의 어떤 찬란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것 같고, 이 성큰 가든에는 어떤 소멸의 풍경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에 대한 성찰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물방울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존재거든요. 결국 떨어지지만 그 분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존재, 혹은 떨어져서 소멸하고 있는 존재,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성찰을 어떤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절실하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정말 바쁘게 작업했던 작업인데 결국 발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 시대에 결국 병원에 계신 그 아버지한테 거의 한 몇 달 동안 만날 수도 전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런 시간, 그런 위치, 그런 공간에 대한 일종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이었어요. 일단 이제 아버지께서는 뭐 말씀도 못 하시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인의 폰을 통해서 혹은 간병실에 전화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저의 글과 저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버지와 나와의 소통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작업을 하면서 흥미롭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내가 보는 거지만 이게 아버지가 보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냥 소통을 위한 그림이라기보다도 제 자신이 아버지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나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마치 어떤 이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차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개인적인 서사를 넘어서서 오히려 보편적인 세상의 형태 또 세상의 광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의 일상은 나와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장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개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확장적인 개념으로 지금의 일상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 하나의 어떤 우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평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나와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어떤 일상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 바람 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올 때 저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다시 되돌아보는 장치
그게 일종의 저한테는 풍경에 접근하는 일종의 방법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를 그리지만 분수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뭘 그려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물이 있을 때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행위죠. 그래서 드로잉을 하지만 이것을 나의 작품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그 내 작업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행위인 거죠. 사실은 철소를 사용하는 것과 옛날에 그 수목과 호분을 사용해서 떨림을 만들어내는 장치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화면을 축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철솔로 이 종이를 완전히 파손을 해서 마티에르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약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마티에르적인 어떤 물성의 변형을 통해서 작업을 하지만 이 종이의 물성 자체, 물성 스스로가 언어를 만들어낸다든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긋고 그걸 파손시키고 다시 선을 긋고 파손시키고 선을 긋는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굉장히 층차가 생겨요. 근데 그거는 약간 유화라든가 그런 서양화의 캔버스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효과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분수는 조금 더 그런 지점이 조금 더 드러나는 작업으로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대화일 수도 있고, 풍경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저의 태도를 관통하는 언어가 대화였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던졌던 이 대화의 방법론들이 제 개인의 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자 개개인의 대화로 어떤 보편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각자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의 감정이라든가 저의 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저의 독백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보편성 있는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특별하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해왔던 이런 프로젝트들, 또 끊임없이 저한테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들이 얼마만큼 좀 확장적인 개념으로 보여지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아마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압축적이고 조금 더 강렬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